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자, 어제 유육장은 노예 해방일이라서 휴장을 했고, 오늘 아침에 아시아장 소폭 상승인데, 어제 런던장에서 조금 아시아장까지는 거의 보합 행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런던장에서 소폭 하락했고, 아시아 지수는 조금 반등했지만 어제 아침 시장과 비교를 해보면 골드, 실버는 뭐 소폭 하락했다. 큰 하락도 아니었고 그냥 박스권에서 행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 국제 시세, 국내 시세는 조금 뒤에 국제 시세만 언급하고 국내 시세를 후반부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항상 그 국내 시세를 맞춰서 발표가 되고 방송을 하려고 하면 어쩔 때는 10시 넘게까지도 못하고 어쩔 때는 9시 반 되면 나오는데 지금 발표되는 시간이 이 뭐 1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에 앞뒤로 땡기기 때문에 땡겼다가 느렸다가 뭐 이런 어떤 상황이라 제가 이 회사 일과 병행을 지금 하는 부분이라 상당히 그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제 시세를 발표를 하고 체크하고 국내 시세는 방송 중에 국내 시세가 나오면 어제처럼 그때 언급을 하는데 말미에 국내 시세를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는 뒤에 보고 국제 시세만 언급하고 시황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국제 시세입니다. 1트로 온수당 지금 현재 1950불 96센트, 1g당 62불 73센트, 1kg당 62,727불 02센트가 지금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는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스당 23불 98센트가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뉴욕장은 노예 해방일이라서 휴장을 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국제 시세 뭐 어제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예. 원래 미국 장이 휴장하는 그날은 뭐 전체 자산 시장이 좀 조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에 이제 CPI 지수, FOMC 회의 6월 회의 결과가 나온 여러 가지 내용이 긴급한 뭐 경제 특히 투자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큰 그런 행사가 두 건이나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일체 못하는 브렉데이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이제 어제 월요일은 뭐 휴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연준 위원들의 연설 발언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보면 연준 뭐 위원들 연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정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언대의 의회 정언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아마 영향을 많이 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지금 의회 정언 부분에서 뭐 조금의 7월 달에 FMC 회의에 어떠한 방향성이 조금 나오지 않겠냐 이런 뭐 이 분석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7월달 FOMC 회의에 벌써 관심이 가가 있는데 6월달에 동결했기 때문에 7월달에는 25% 0.25% 정도 인상할 것이다. 이쪽에 지금 거의 뭐 73% 지금 여론이 그렇게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주는 연준 위원들의 연설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이 전반적인 시장을 응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뭐 어제 미 증시는 휴방을 했기 때문에 증시는 말씀드릴 게 없고 지금 달러가 101포인트 있다가 이제 102.135입니다. 어제가 101포인트였죠. 101.918이었는데 102포인트 138, 102.138입니다. 좀 올랐습니다. 예. 어쨌든 뭐 달러가 꺾여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힘이 있다. 강달러다. 이렇게 보여주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로화가 유로화 쪽이 이제 계속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로화가 조금 더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지금 뭐 엔화도 지금 굉장히 강세고 우리 원화도 강세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원화도 환율이 1283원이니까 상당히 강세입니다. 1300 중반에 있다가 거의 뭐 지금 100원 가까이가 떨어진 상황이죠. 달러 지수가 지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부분인데 아마 6월달에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빠진 영향이 있을 것이고 7월달에 금리 인상이라고 이제 거의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3% 여론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간에서는 어쨌든 달러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 미 국채 수익률도 올랐습니다. 어제가 3.763입니다. 오늘 3.830입니다. 뭐 달러도 올랐고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도 올라가는 어떤 이런 현황이기 때문에 골드 실버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원 환율이 1283원, 어제가 1280원이었죠. 3원이 올랐습니다. 여하튼 요즘 뭐 환율이 엄청난 등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거의 27,000불대를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26,939불. 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닥에서 서서히 이제 악재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이 지금 26,939불, 27,000불대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오늘 아침에 1735불, 어제보다는 상당히 이제 반등을 좀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이낸스를 미국에서 영업 정지를 시키니까 미국 고객들이 인출을 못하죠. 자산이 묶여버리죠. 그래서 이 SEC와 바이낸스가 합의를 해서 다시 영업 재개를 하고 거래 출고만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우선적으로 이 자산 동결을 취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홍콩 쪽에 지금 이제 거래소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활발하게 지금 거래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소식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제 저점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어떤 이런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저번 주에는 CPI 지수 FOMC 회의 큰 이슈가 있었고 뭐 주말이 지났고 어제는 미국 휴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부터 국제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투자 시장이 이제 움직이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지고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미중 그 외교부 장관 대화가 회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미국 국무장관이죠. 외교부 장관, 그쪽에서는 국무부 장관이니까 국무부 장관하고 시진핑 주석과의 또 회담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양국 관계가 좀 상당히 좋은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죠. 미국과 중국이.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미중 양국 관계가 안정화, 무역 안정화, 뭐 여러 가지 대결 구도였지 않습니까? 안정화 이 합의 수준의
근접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대만 문제에서는 크게 부딪혔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경제와 또 정치 부분을 조금 이원화시켜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국을 통해서 물자가 많이 공급이 되고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내용, 그런 부분에서 허심탄회한 대화가 있어가지고 원래 외교부 장관 미팅으로 끝날 부분인데 미국 국무부 장관하고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또 그런 이 그 회담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아주 고급의 정보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 항생 지수가 굉장히 상승하고 뭐 그런 어떤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고, 어쨌든 중국이 빨리 이제 조금 더 경제가 살아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어쨌든 중국이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자금을 푸는 금리를 낮추고 자금을 푸는 이런 정책적인 행보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과 이런 무역에 관련된 부분이 잘 마무리되면 또 조금 더 경기 부양 쪽에 더 힘을 받지 않겠냐. 서로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중국이 한 발씩 양보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위렌 퍼빗이 1종합 상사 지분을 확대를 했다. 약 8.5% 정도 확대를 했다 이러는데, 지금 뭐 어쨌든 반도체 투자 우리 한국 같으면 럭키금성, 삼성, 뭐 SK 정도가 뭐 이런 대기업이 뭉쳐가지고 이 반도체를 살리자. 뭐 도시바, 미쓰비시, 뭐 이런 소니 이런 쪽이 뭉쳐가지고 거의 뭐 45조 정도를 투자를 한다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손잡고 반도체를 한국, 대만에서 뺏어오자 이겁니다. 우리한테는 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본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뜨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위렌 퍼빗 이 양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빠르게 캐치해서 종합상사, 일본 특히 종합상사의 지분을 확대했다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그 영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PNC 파이낸셜에서 올해 미증시 랠리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보이죠. BOE 그룹하고 JP 모건에서도 어제 이 비슷한 맥락의 그 연구 자료를 오픈했습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요즘 뜨는 성장주, 뭐 이 반도체, NVIDIA 같은 거, NVIDIA, 그 다음에 뭐 지금 이 전기 관련된, 전기 자동차 관련된 제2 그 배터리 사업 이런 부분 성장주에서 뭐 자동차 이런 그 전기 자동차 이런 성장주 위주의 증시, 그래서 S&P나 나스닥이 엄청난 고점을 찍었죠 최근에. 그래서 뱅크 오브 BOA 그룹하고 JP 모건에서 어제 발표된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성장주에서 발을 뺄 타이밍이 오는 것 같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방향 선회를 해야 된다. 이러한 어떤 연구 자료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양쪽에 다.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투자 자산 시장은 역시 한 시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한 시즌 한 4개월 정도를 먼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먼저 움직인다라는 게 절실히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지고요. 지금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지금 미 경제가 지금 연착륙 쪽에 지금 무게가 많이 실리거든요. 연착륙 쪽에 무게가 실린다고 보면 안전자산 시장이 크게 반등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오히려 지금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간다 그러면 안전자산 쪽에 볼륨이 커질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부분으로 보면 지금 현재
연착륙 쪽으로 가는 방향이 무게가 많이 실리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골드 실버도 크게 이 연말에는 큰 기대를 못 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오히려 경제가 이제 더 활성화되고 하게 된다면 실버는 산업재로서의 어떤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경제가 미국 경제가 보다 더 안정적으로 가면 또 우리한테도 좋겠죠.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런데 투자 시장을 봐보면 골드 실버로 봐보면 조금 더 안전 자산 쪽에 무게가 실린다. 그쪽으로 무게를 실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골드 실버 시장에도 좀 영향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인텔에서 독일의 반도체 공장에 42조를 투자를 한답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에 가가 있는 반도체를 미국, 유럽으로 끌고 오자. 이게 지금 뭐 난립니다. 그래서 42조를 투자하는데 EU에서 보조금을 14조 정도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중국 성장률을 6%대에서 5.4%대로 하향 조정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현재 뭐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이런 뭐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 정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외교부 장관, 미국 국무부 장관이 중국에 왔는데 시진핑 주석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이런 국면까지 나왔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중국이 빨리 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게 낫겠다. 낫다. 그래서 미국, 중국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났다.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뭐 대공격을 아직까지도 안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분석된 정보들 봐보면 우크라이나가 1차적으로 몸풀기를 했다. 그래서 이 영국 왕림 뭐 전쟁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봐보면 우크라이나는 이제 대공격 전에 지금 러시아의 방어선이 어느 정도 탄탄하고, 또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공격을 했을 때 장단점이 뭔지를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 대공격 테스트를 한번 해봤다. 몸풀기를 한번 해봤는데, 전반적인 어떤 이 전선이 러시아에서 다 무너지는 뭐 이런 어떤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아직까지 주력군을 투입을 안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1차 몸풀기로 테스트를 한번 공격을 해봤는데 뭐 일부 지역은 그냥 뭐 밀고 들어가는 이런 어떤 부분이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러시아가 방어해야 될 국군선이 너무 넓게 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상당히 그 약한 고리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어선이 있는 일정 부분이 2차 방어선까지 뚫려지는 뭐 어떤 이런 내용이 있고, 뭐 상당히 그 러시아는 정말 그 곤혹스러운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몸풀기에 러시아의 방어선이 그냥 우르르 무너졌다. 물론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도 상당한 피해를 봤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 우크라이나는 본진이 전선에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요,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 서로 간에 뭐 어쨌든 이 공중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러시아에는 지금 그 방어하는 레이더 기지가 다 망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뜨면 바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또 비행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지역에 그 항공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지금 현재 2차 대전 방식 이 방어선은 진짜 항공 전력만 있으면 뜨면 그냥 박살 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육상전에서 서로 테스팅했고 우크라이나 상당히 전가를 얻었다. 심지어는 한 10km 이상 전진된 부분도 있고 최소 3, 4km 이상씩 전진을 했다.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에서 대공격을 한번 한다면 상당히 전과가 또 이 국경을 회복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어쨌든 대외적인 여건은 지금 골드 실버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긴축 정책이 뭐 지금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어쨌든 골드 실버 시장에서는 나쁜 소식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연준 위원들의 연설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시고요. 자, 국내 시세가 나왔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내 시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골드 돈으로 살 때가 34만 5천 원. 그 다음에 내가 팔 때가 29만 9천 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버는 내가 살 때가 4,370원 돈으로 팔 때가 3,360원의 거래 기준가가 되어 있고 실버 바 소비자 가격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20만 3천원 120만 3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골드는 골드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은 9,192만 7천원 9,192만 7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골드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4만 5천원 내가 팔 때가 29만 9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골드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은 9,192만 7천원 실버는 돈으로 살 때가 4,370원 팔 때가 3,36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20만 3천원 120만 3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2024년 6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자산시장 어제 뉴욕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본격적인 자산시장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주는 파월 연준 의장부터 시작해서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나 정언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참고하시고 잘 응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 6월 20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항상 댓글, 응원 댓글 좀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원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